Mickey 7, Edward Ashton, Chapter 16. 캣이 말했다. 미키, 일어나. 눈을 떴다. 비몽사몽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내는데 시간이 걸렸다. 캣의 침대와 그녀의 전 룸메이트의 침대를 나란히 붙여두었지만 결국 우리 둘 다 캣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캣에게는 습관이겠지만 나는 어쩐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침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캣은 한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한 채 다른 팔을 내 어깨에 올려놓고 있었고 내 얼굴과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지난밤 성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미리 확실히 말해두고 싶다. 우리가 서로 뒤엉켜 잠만 잤다고 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설명하자면 나는 캣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나샤와 에잇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분리할 수 없었고 캣은 머릿속에서 그녀를 괴롭히는 괴물을 몰아내줄 따뜻한 체온이 필요했던 것 같았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거의 9시야. 갈 데 있어? 좋은 질문이었다. 근무자 명단을 보려고 눈을 깜빡였다. 수경 재배팀으로 가서 반쯤 죽은 줄기를 살피고 토마토 한두 개를 수확할 예정이었다. 일정대로라면 1시간 전에 도착해야 했다. 하지만 결근 알람이 오지 않은 것을 보니 에잇이 이미 내려가서 입을 솎아내고 산성도를 확인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크리퍼에게 먹혀도 이상하지 않는 인물을 맞는데 에잇은 식물이나 돌보고 있다니 나를 잡아 대화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았다. 어쨌든 에잇이 일하는 동안 나는 종일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다. 착륙 이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에잇 근처에 가거나 오늘 에잇을 본 사람과 마주치지만 않으면 된다. 뒤집어 놓은 밥그릇처럼 생겨서 지름이 1km도 되지 않는 곳에 살지만 않는다면 훨씬 쉬운 일일 텐데. 오늘 쉬는 날이야? 너는? 내가 말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지난 이틀 동안 임무 수행 중에 2번이나 죽을 뻔했어. 보통 이럴 때 경비대에서는 임무를 반나절만 줘. 12시까지는 출근할 필요 없어. 나는 아직 부어있는 왼쪽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몸을 뒤척여 그녀의 팔 밑에서 빠져나와 일어나 앉았다. 그녀는 반대쪽으로 몸을 굴려 일어섰다. 우리 둘 다 밋밋한 회색 티셔츠와 반바지 네이만 입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 땀과 세탁에 물이 빠지고 얼룩덜룩해져 버렸다. 어찌나 볼품없는지 네일을 입은 캣의 모습이 발가벗은 몸을 본 것보다 더 친숙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오늘 뭘 할 거야? 캣이 물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는 이마에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녀는 사물함을 열고 깨끗한 티셔츠를 찾았다. 모르겠어. 쉬는 날을 가져본 지가 오래돼서. 내가 말했다. 또 다른 내가 농업부에서 스포이드로 아기 토마토에 양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길 바라며 놈을 어슬렁거리려고 했지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캣은 바지를 입고 침대에 다시 앉아 부츠를 신었다. 나는 좀 뭘 먹으려고. 너도 생각 있어? 나는 웃었다. 그럼 네가 사는 거야? 그녀는 어깨너머로 나를 째려보며 말했다. 아니, 내가 사는 건 아니야. 그리고 말해두겠는데 내 음식에 손대면 멀쩡한 쪽 손목도 작살낼 줄 알아.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경고였다. 나도 옷을 입고 캣과 함께 방을 나섰다. 이 시간쯤 복도는 인적이 드물었다. 마주친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했다. 캣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지만 나와는 그냥 빤히 눈만 마주칠 뿐이었다. 나는 착륙 이후로는 더더욱 혼자서 일해왔다. 내가 영혼 없는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끊임없이 사형 선고를 받는 나와 왠지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만은 모른 척 해줘서 고마울 따름이었다. 땀에 찌든 발냄새가 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가는 길에 화학 샤워장에 들렀다. 캣은 샤워장 앞에서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같이 샤워를 하자고 제안하는 걸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반쯤 숙여 인사하고는 어서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샤워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몇 분 뒤 그녀가 나왔고 내 차례가 되었다. 옷을 벗고 몸을 씻어 바짝 말린 다음 꾀지지한 옷을 다시 입었다. 어차피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가봐야 딱 하나 남은 깨끗한 옷은 에잇이 입고 있었다. 미르가르드의 많은 것들이 그리웠지만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야말로 목록 첫머리에 있었다. 짜증스럽게도 돔 밖에는 물이 넘쳐났다. 하지만 돔 안쪽 시스템은 드라카와 완전히 같아서 여전히 항성사이 우주 공간에 있을 때처럼 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지역 건설을 시작할 때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금속 가공에서 크리퍼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 건설은 시작되지 못할 것이다. 화학 샤워도 위생을 유지해주고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잡아주지만 기분 전환은 되지 않는다. 적어도 혼자 샤워장에 들어갈 때는 그렇다. 그 생각을 하니 나샤와 에잇이 떠올랐다.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메인 카페테리아는 거의 비어 있었다.
한 커플이 음식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댄 채 속삭이고 있었고 경비대원 한 명이 입구 쪽에서 귀뚜라미 튀김을 수북히 쌓아놓고 열심히 먹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가자 그는 캣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캣은 손가락을 흔들어 답했다. 나는 카운터로 가서 오큘러를 스캐너에 가져다 댔다. 삑 소리가 나고 오늘치 배급량이 내 시야 왼쪽에 표시되었다. 배급이 6,000kcal 남았다고 표시되었다. A씨 아침을 거하게 먹은 모양이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비난할 수 없었다. 재생탱크에서 나온 뒤 며칠은 미친 듯 허기가 진다. 꼬르르거리는 배 위로 팔짱을 끼고 서서 잘게 다진 얌 한 접시와 사이클럽 페이스트를 한 번에 먹어치우고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캣이 거의 내 어깨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섰다. 음식 주문 안 할 거야? 나는 인상을 팍 쓴 다음 페이스트 배급기의 아이콘을 눌렀다. 캣이 웃으며 자기 오큘러를 스캔하고는 얌토마토 스크램블을 주문했다.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남은 배급량을 생각하면 내가 눈독 들이던 얌 한 접시는 소 안심 스테이크 한 접시와 맞먹은 호사였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머그잔에 담긴 페이스트를 한 모금 마셨다. 페이스트는 돌아서기도 전에 입속에서 사라졌다. 오늘 내 몫은 300kcal니 이제 잠들기 전까지 페이스트를 반컵 정도 더 먹을 수 있다. 그걸 대체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카운터 끝에 있는 배식구에서 음식이 미끄러져 나오는 동안 캣이 말했다. 나는 그녀를 힐끗 보고 한마디 쏘아 붙이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고개를 저었다. 농업부에 있는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녀는 희죽거리며 웃었다. 나는 질척거리는 페이스트가 담긴 머그잔을 들고 카페테리아 가운데 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캣이 나를 따라왔다. 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있지,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진수성찬을 자랑하는 거야.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내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지 웃음소리가 시원하지 않았다. 내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그녀 탓은 아니었다. 내가 웃어 보이자 그녀도 긴장을 풀었다. 어쨌든 오늘 경비대는 어때? 보안 경계선 순찰에서 난리가 난 다음에 별일 없었어? 내가 물었다. 캣은 얌을 한 입 크게 베어물고 씹은 다음 삼켰다. 나는 얼굴이 찌푸리며 페이스트 한 입을 마셨다. 그녀는 두 번째 먹으며 대답했다. 뭐 아문센이 크리퍼 문제로 꽤 화가 나 있어. 교대를 12시간 간격으로 하라는데 엄청 힘들 것 같아. 게다가 임무 중에 항상 선형 가속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역시 반길 일은 아니지. 낯선 무기이기도 하고 너무 무거워서 근무 끝날 때쯤에는 어깨가 빠질 것처럼 아파지니까. 뭐 좋은 점이 있다면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일 때문에 돔에서만 머무르게 됐어. 밖을 돌아다니면서 동상 걸릴 일은 없어졌지. 그녀는 말을 멈추고 음식을 삼켰다. 돔에서 가속기를 들고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10g 탄환이 이 안에서 발사되면 피해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봤어? 겟은 대답을 기대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마지막 말이 혼잣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다. 아니. 굉장히 피해가 클 거야. 나는 페이스트를 거의 다 먹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다. 어쨌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어때? 오늘 뭐 할 건지 생각해 봤어? 그녀가 말했다. 아, 말했잖아. 그냥 뭐 쉬는 거지. 사이클럽 페이스트나 빨면서. 다음번에는 마샬이 뭐라고 날 협박할지 기다리고 있어. 천국에서의 하루를 즐기는 수밖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지막한 웃음도 아니었다. 빙판에 넘어지는 누군가를 보고 터뜨릴 만한 폭소에 가까웠다. 말해봐. 익스펜더블이 되기로 한 이유가 뭐야? 캣이 접시에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긁어모으며 물었다. 나는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들먹이며 거짓말을 꾸며낼까 했지만 나조차고 캣에게 거짓말을 하기가 어쩐지 내키지 않았다. 결국 어깨를 으쓱한 다음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미르가르드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고. 아, 그랬구나.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머그잔을 거의 뒤집다시피 해서 마지막 남은 페이스트 찌꺼기를 입에 털어넣었다. 잠깐, 알겠다고? 뭘 알겠는데? 네가 왜 지원했는지. 범죄자였구나? 살인이라도 했어? 또 그 이야기였다. 아니,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그럼 뭐야? 강도? 무장강도? 성범죄? 아니야. 다 아니야. 나는 범죄자가 아니야. 만약 그랬다면 미르가르드의 첫 번째 개척지 임무에 내가 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익스펜더블로서? 어쩌면 훈련받는 동안 누군가를 징벌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래, 나도 들은 적 있어. 네 말대로라면 네 판단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제 강도살인을 저지른 성범죄자와 밤을 보낸 거잖아. 캣은 미소 지었다.
내가 현명한 편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나는 손가락을 머그잔으로 집어넣어 바닥에 붙은 덩어리를 긁어 올렸다. 와, 너 그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캣이 말했다. 나는 인상을 쓰며 말했다. 그럼 이것만 한 게 없지. 캣은 접시에서 마지막 남은 얌 한 입을 싹싹 긁어 모았다. 사실 네가 살인을 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개척지 건설 임무에 그런 사람을 보낼 리가 없잖아. 유전자 풀을 망치고 싶어서 안 달랐으면 모를까. 그런데 내가 이야기해 본 사람들은 지원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더라. 네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힘들잖아. 진련이 장담하기로는 네가 감방에 있거나 비슷한 사정이 있는데 우리가 너를 따돌릴까 봐 윗사람들이 네가 지원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 윗사람들 계획이 참 성공적이었지. 내가 말했다. 그녀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왜 그래? 너도 친구들이 있잖아. 꼬메즈랑 어울리는 것도 봤고 나샤도 너를 좋아하긴 하잖아. 그리고 너 내 질문에 아직 대답 안 했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상륙거점 개척지의 공식적인 실험 마네킹이 되기로 자원한 거야? 그 외는 사무실로 가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있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나조차고 하는 거짓말이 때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알겠어. 내가 이상주의자인가 보지. 유니언 시민으로서 내 몫을 하고 싶었는지도. 내 말에 겟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아예 배를 잡고 웃었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녀는 어느새 거의 흐느끼다시피 하면서 빈 접시를 내려다보다가 내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래도 꽤 잘 된 것 같아. 어쨌든 질리언이나 로비나 듀건보다는 낫잖아. 나는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도 왠지 목 뒤가 서늘해져 왔다. 캐시 말했다. 내 말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으면 죽일 수 없는 몸이 확실히 장점이 많겠다고. 죽일 수 없는 몸이 아니야. 나는 계속 죽어. 익스펜더블이 되는 건 그런 거라고. 그래도 넌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하지만 질리언은? 그 질문에 대꾸할 말이 없었다. 캣이 얼굴이 찡그리며 모자란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담아온 사이클럽 페이스트를 한 입에 털어넣는 동안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의료국에서는 비타민을 보충하려면 하루에 사이클럽 페이스트를 몇백 밀리리터를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고 했다. 얌과 귀뚜라미는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캣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어쨌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니까 고마워 미키. 지난밤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이상하지 않았어. 이해해. 캣은 눈을 피했다. 그래, 난 그냥 그렇게 해야 했어. 알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테이블로 손을 뻗어 캣의 손에 가져다 댔다. 그녀는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잠시 포겠다가 재빨리 뒤로 물렀다. 저기 오늘 밤 근무 일정이 어떻게 돼? 나는 망설였지만 거짓말할 이유가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일이 없을 텐데 왜? 캣은 다시 앞으로 몸을 숙였다가 테이블을 밀며 일어나 쟁반을 집어들었다. 그래? 오늘 쉬는 날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밤에도 쉬어? 알다시피 재생탱크에서 바로 나오면 쉴 시간을 줘. 와, 장난 아니다. 그 혜택은 몇 번이고 받을 수 있는 거지. 캣이 쟁반을 반납하러 퇴직구로 가버려서 웃는 얼굴인 건지 어쩐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할 일 없으면 22시쯤 메시지 보내. 같이 재밌는 걸 할 수도 있잖아. 캣이 사라진 다음 나는 태블릿을 꺼내 개척지 탐사에 참여한 익스펜더블에 대한 기록을 검색했다. 개척지에서 항상 익스펜더블을 활용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 지는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도 익스펜더블은 활발히 사용되지 않았다. 실용성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가장 가까운 제보급 기지에서 5에서 6광년 떨어진 곳에서 성인 몇 명과 쓸모가 생길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배아들과 함께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할 때마다 개척지 주민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나는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당연히 종교적인 반발이 있었다. 끊임없이 죽는 조건으로 감방에 수용된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원자를 받기로 하면서 이런 논란이 수그러들었지만 지원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었다. 그 외 내게 내 DNA를 주기 전에 이런 자료를 조사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랬다고 한들 마음이 바뀌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리우스의 고문기기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으니까 적어도 임무에 대한 보상을 더 요구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자료를 다 읽고 나니 거의 12시가 다 되었고 카페테리아는 다시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배는 이미 꺼진 지 오래되어 요동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접시에 음식을 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욱 배가 고파졌다. 눈을 깜빡여 배급카드를 열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남은 칼로리는 450kcal.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남은 배급이 40kcal였다. 만일 내가 약속을 지킬 경우 그중 300kcal는 에잇의 몫이었다.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는 만일이었다. 만일 내가 오늘치 배급을 몽땅 써버릴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어차피 에잇은 사령부에 가서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물론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이틀 전에 보고했다면 사이클러에서 분해될 사람이 나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마샬에게 발각된다면 우리 둘 다 시체 구덩이 속으로 던져져 녹아 없어질 것이다. 게다가 에잇에게 잠들어 있을 때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당한 이상 약속을 지키는 편이 현명할 것 같았다. 아직 150kcal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질척한 페이스트를 한 잔 더 삼키려니 도저히 내키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돌아가서 낮잠이나 자며 에너지를 아끼기로 했다. 중앙 계단 앞에서 생명공학부 작업복을 입고 허공에 손을 저어가며 큰소리로 말싸움하는 남녀 한 쌍을 마주쳐 옆으로 몸을 피했다. 그들을 두 걸음 지나쳤을 때 남자가 나를 불러세웠다. 어이 반스? 나는 뒤를 돌며 그의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머리를 쥐어짰다. 라이언이었던가? 브라이언이었던가? 응, 왜? 근무 중 아니야? 어디가? 큰일 났다. 잠깐 뭐 좀 가지러 방에 다녀오려고. 5분 안에 돌아갈게. 남자는 얼굴이 찌푸렸다. 3분 안에 와. 오늘 오후에 토마토의 새로운 파지를 테스트한다고. 위험할 수 있어서 파지를 바를 때 네가 있어야 해. 그럴게. 얼른 갈게. 남자와 여자는 다시 말다툼을 시작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돌아서서 계단을 2칸씩 올랐다. 괜히 낮잠 자기로 하는 바람에 일을 다 망친 것 같았다. 방에 도착한 뒤에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두근거림이 가라앉을 때까지 30분을 뒤척인 다음에야 잠들 수 있었다. 마침내 잠이 들었고 또 애벌레 꿈을 꾸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보통 꿈처럼 느껴졌다. 애벌레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래턱과 앞발이 자라 있었고 숲속을 도망치는 나를 쫓아왔다. 곧 숲이 사라지고 나는 캄캄한 터널을 달리다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다. 수천 개의 발이 내는 경쾌한 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깼다. 에잇이 농부 체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악몽을 떨쳐내자 심장 박동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왔어? 토마토는 어땠어? 에잇은 고개를 저었다. 솔직하게? 별로야. 거의 모든 줄기가 죽어가는 중이야. 죽어가지 않는 줄기에서도 뚱뚱한 건포도 같은 열매만 겨우 열리고 있어. 마티는 공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미생물이나 미량가스 같은 게 어떤 방식으로든 광합성을 방해하는 것 같다나?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콕 꼬집어 설명하지 못하고 추측만 할 뿐이야. 확실하게 아는 사실은 토마토가 아프다는 거지. 머리 위로 셔츠를 벗어 이마에 반들반들하게 맺힌 땀을 닦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전부 입속에 넣어버리고 싶은 걸 참느라 혼났어. 그래, 이해해. 자제력을 발휘해줘서 고맙다. 한 번만 더 배급을 삭감당하는 처벌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로 굶어 죽게 될 거야. 에잇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즐거운 기색은 전혀 없었다.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친구? 오늘 아침에 내 몫의 3분의 2를 먹어치웠는데 지금 내 팔도 뜯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배가 고파. 그러고는 침대로 쓰러졌다. 옆으로 좀 비켜줘. 그는 부츠를 벗고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캣첸이랑 친하게 지내? 이런. 그런 편이지. 왜? 잘 모르겠어. 올라오는 길에 메인로크 근처에서 마주쳤어. 메시지 보내는 거 잊지 말라던데. 에잇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우리 나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정말 안 좋은 생각 같거든. 그러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마. 나도 너만큼 목숨을 보전하고 싶거든. 거짓말이 아니었다. 좋아. 다행이야. 나샤가 아니더라도 쟤는 솔직히 어딘가 조금 이상해. 내 손이 괜찮아 보인다고 하지를 않나. 첸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했더니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 에잇은 내가 배에 올려놓은 왼손을 힐끗 내려다 보았다. 손목에 붕대를 꽉 감아두었지만 엄지손가락이 시작된 자리에 아직 보라색 멍이 삐져나와 있었다. 에잇이 감았던 붕대는 책상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 있었다. 아, 맞다. 그랬지. 미안.